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써야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니까 이인호 이사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 방송의 현실, 그리고 KBS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리하여 MBC는 드디어 성공한,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KBS의 외로운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호소로 여겨졌습니다. 이걸 꼭 제가 대독하듯이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감동이 있습니다. 또 공부가 됩니다. 이인호 이사장께서는 원래 역사학자시죠. 그리고 러시아 주재 대사도 역임하신 분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아주 정확하게 보시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분의 역사적 평가는 학문적으로도 참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KBS 이사장을 맡으셔가지고 KBS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지난 한 2년 동안 해와서 KBS가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KBS가 박근혜 정부 편을 든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를 괴롭히고 한국 보수 세력을 치는데 앞장서 온 것이 KBS였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사실. 예를 두 개만 들겠습니다. 2014년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되었을 때 KBS가 앞장서 가지고 독립투사 집안의 종손인 문창극 씨를 마치 친일적인 인물로 매도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강연의 일부를, 극히 일부를 왜곡해서, 그게 바로 KBS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는 6.25를 앞두고 느닷없이 이승만 대통령이 남침받은 직후에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아닌 오보를 주요 기사로 다뤘던 게 바로 KBS입니다. 이 KBS는 단 한 번도 우파 편을 든 적도 없고 대한민국 편 든 적도 없고 박근혜 편을 든 적도 없는데 지금 정권과 KBS 내의 친정권적 노조는 KBS가 마치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이었던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KBS를 이 정부가 장악해서 지금보다 더 선동적인 언론으로 만든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아주 공포가 밀려옵니다. 우선 이인호 이사장의 이 입장문을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인호 이사장 입장문을 제가 대신 읽습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며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KBS 이사장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시청자,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KBS 방송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 공영방송의 앞날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사퇴하지 않고 대신 온갖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폭압과 회유 앞에서도 자리를 지켜온 것은 임기 도중 사퇴
임기 도중 사퇴는 KBS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나라 대표 공영방송 지킴이로 위임받은 책임의 방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2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방송 파행은 KBS 노조가 지난 대선 이후부터 고대영 사장 퇴출과 그를 선임하고 지원한 이사장과 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KBS가 4원 5천명 연간 예산 1조 5천억 원의 엄청난 인적 물적 잠재력을 가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국민이 기대하고 방송인들 스스로가 자부할 만한 수준과 품격의 방송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문화의 견인차였던 KBS가 거대한 공룡처럼 스스로의 몸도 가누기 어렵게 된 지는 훨씬 오래된 일입니다. 모두에게 불행한 그러한 사태의 연원에 대한 설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방송사가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내지 못하고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방송노조 스스로가 정치 권력화함으로써 방송인들이 방송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기 시작한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BS와 함께 공영방송의 양대 축이었던 MBC 김장겸 사장이 11월 13일 임기 2년 반을 앞두고 강제 퇴출당한 것이 가장 비근한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이인호 이사장의 입장문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KBS를 위협하는 것은 첫째, 권력의 정권의 개입이다. 압박이다. 동시에 노조가 그 KBS 안에 있는 노조가 정치 권력화되어 있다. 이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정권과 친정권의 노조가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임기 중간에 굳이 임기 중간에 이사장과 이 사장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이인호 이사장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언론은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3부, 괄호하고 입법, 사법, 행정 밖에서 작동하는 제4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론, 그 중에서도 특히 방송은 권력의 속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 곧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은 방송인 누구나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가치라는 말입니다. 자유언론의 대표적 표상인 방송이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오염되면 인체의 피가 오염되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사회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현행 방송법도 정당 정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는 방송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 나누어 먹기식의 이사 추천 방식과 일부 노조의 민노총 같은 외부 세력과의 연대 때문에 방송이 정치 도구화 되는 것을 막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KBS 사장의 임기 보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는 데 필요한 마지막 법적 보루인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이 인류 사회의 보편적 역사적 체험에서 얻어낸 상식이며 문재인 정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정권들도 모두 방송 장악을 시도했고 사장이나 이사장을 임기 중 퇴출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방송 노조가 정치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맞서는 모양새라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포괄적 구호 아래 옛 공산당의 정적 수청을 상기시킬 정도로 국가 권력을 무소불위로 동원하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도 민노총의 산하기구인 언론노조 KBS 본부 일명 새노조는 방송장악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새 정권의 홍위병 노력을 자처하는 상황입니다. 이 이인호 이사장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조가 있으면 당연히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될 텐데 방송 장악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새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KBS라는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사용하는 이 KBS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송이 되느냐? 정권을 위한 방송이 된다. 정권을 위한 방송이 되면은 정권의 선동기관이 된다. 그 정권이 좌파 정권일 때는 반국가적 선동에 나설 수가 있다 하는 이 위험성을 이인호 이사장이 그 체험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은 그대 사건뿐 아니라 각종 권력의 뒷모습까지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기관 방송이 국가 권력과 한편에 선다면 결코 완전 무결할 수 없는 새 정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진실되고 공정하며 신속한 보도와 균형 있는 논평으로 국민을 일깨움으로써 나라를 바로잡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힘이 어디에서 나올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의 진정한 주인인 시청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큰 만큼 KBS 방송인들의 고충도 큽니다. 가속화하는 방송통신 관련 기술 변화와 상승하는 제작 비용 앞에서 파당 정치에 볼모 잡힌 KBS 수신료는 38년째 2,500원에 묶여 있고 방송 광고 시장 규모는 위축되니 공영방송인 KBS조차도 시청자들의 생각과 취향을 선도하기보다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해서 시청률을 높여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은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현 KBS 사태는 그간 사원들 사이에서 누적되었던 불만과 불안, 의기소침 등이 민노총 산하기구인 새노조 집행부의 정치적 의도와 맞물리면서 고대영 사장 퇴출과 사장 선임과 해임권을 갖고 있는 이사장과 이사진 사퇴 요구로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인호 이사장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역대 KBS 이사장 중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분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정권과 좌파단체의 연계 플레이 속에서 이사진 그리고 이사장, 사장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고립무원인 상태에서도 이인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호소합니다. KBS 사장과 이사장 그리고 일부 이사들을 강제 퇴진시키기 위해 그들 주변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범죄자로 엮으려 하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정부가 직접 연루된 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이사장 포함 8인의 이사들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카드로 집행하여 이미 내역이 나와 있는 업무 추진비를 세밀 감사하겠다고 무려 7인의 감사 요원을 4주간이나 투입하고 접촉한 인사들의 실명과 상담 내용을 밝히라는 부당한 요구까지 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법 집행의 엄격성에도 공익성과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권력을 동원한 이런 식의 정신적 압박과 모욕, 그리고 감사 대상 액수의 몇 배의 비용이 감사 요원의 봉급과 활동비로 지출되는 이 혈세 낭비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아닌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약점 잡기, 뒷조사 또는 공개적인 감사, 그것도 불법적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캐내려는 이런 조사를 중단시켜달라는 호소 아닌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인호 이사장은 고대영 사장께, 이분도 고대영 사장도 지금 아주 용감하게 버티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장이 고대영 사장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영 사장께 부탁합니다. 노조의 사장 퇴진 요구가 아무리 부당하다 하더라도 사원들과 대화와 상호 배려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원들이 고 사장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자기들끼리 서로 반모하게 되는 후유증을 앓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BS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KBS의 주인이 국민이란 이유는 아시죠? 이 공중파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정권의 재산이 아닙니다. 노조의 재산이 아닙니다. 또 KBS는 국민이 낸 시청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도 들어갑니다만. 이인호 이사장의 마지막 당부는 이렇습니다. 양대 공영방송의 사장이 임기 전에 강제로 물러난다는 것은 방송 독립의 종언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의 무력화와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종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방송 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송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챙기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인 KBS가 머지않아 특정 세력의 정치 도구로 전락하거나 아예 사라지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KBS가 새롭게 힘을 내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이사장 이인호, 2017년 11월 15일. 국민들한테 호소합니다. 직접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정권과 이 좌파 노조가, 좌파 친정부 노조가 힘을 합쳐가지고 방송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결코 친우파적이었던 적도 친박근혜적이었던 적도 없는 사장과 이사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압박을 국민들이 견제해달라는 이 국민에 대한 호소입니다. 정권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국민들이 정권과 노조를 좀 말려달라, 견제해달라 하는 호소를 KBS 이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KBS가 지금 공중파의 생명인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으면 민주라는 말을 반납해야 합니다. KBS 이사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소와 경고, 국민에 대한 부탁,
호소, 피 맺힌 이 입장 표명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5년 뒤에 퇴임할 때 이 사태가 어떻게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